여기는 부산의 그 유명한 초량 상해 거리입니다. 부산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부산과는 동떨어진 또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 거리죠. 이국적인 광경이 눈길을 사로잡는 곳 초량. 아, 여기는 필리핀 가게. 재밌습니다. 세계 각국의 가게들이 있네요. 야, 역시 이게 중국 냄새가 훨씬 나네요. 왜냐하면 일단 색깔이 붉잖아요. 빨간색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상해 거리답게 곳곳에서 중국풍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 공갈빵이다. 공갈빵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공갈빵 하나 주세요. 공갈빵 하나요. 예. 라일라이. 달라이 공갈빵. 얼마입니까? 하나 900원이요. 와, 900원. 따뜻합니다. 우와, 너무 따뜻하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야, 아유, 많아요. 손 씻을 때 먹는 빵. 와, 따뜻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 예. 이거는 먹기보다는 손을 대필 넣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먹기 아깝다, 이거는. 네. 이거 먹기 아까워. 새빵 냄새. 속이 텅 빈 공갈빵. 어린 시절 그 허탈함에 울음보를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1884년 중국 영사관이 설치된 후로 이곳은 청관거리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중국풍 가게들이 밀집해 있는 곳. 맛있는 중국 요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상해 거리의 오래된 이야기도 들을 겸 이곳 토박이라는 사장님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군만두거든요. 예. 이거 군만두예요? 예. 아, 맞네. 그렇지. 예, 가래. 홍야. 사장님 신기하다. 화교 2세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류문강 씨. 어르신은 이거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가 17살, 18살 그때 그럼 몇 년 동안 되셨습니까? 오래됐죠. 아버지는 6.25 전에 왔죠. 그럼 사장님께서는 여기서 나셨어요? 예, 우리 대장이 2세고.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나시고. 예, 부산 초등이시고. 예, 바로 이제 천왕이겠습니다. 네, 저도 초랑 사람입니다. 맛있네요. 음식 맛도 중국 본토 맛 그대로입니다. 예, 중간거리입니다. 이거 오래됐다. 칭나라 시대 그때 당시 제가 할아버지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칭나라 시대 그때 당시 예. 장사하는 거죠. 청관 예. 그 밑에 중국 학교 있습니다. 예, 예. 그때는 당시는 칭나라 시대 관공서입니다. 청나라 시대 관공서가 있던 거리다. 이런 뜻이었네요. 예. 칭나라 시대는 이 앞에는 바다입니다. 예. 그럼 배에 여기서 들어오고 예. 묵은 내려놓고 상회 가서 상의를 하고 예. 묵은 거래하고 이 아하. 동네에서 이 동네 그때 이게 바로 광복동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 비단 장사 많이 하고. 1800년대 말 비단이며 꽃신 같은 중국 물품을 수입해 팔던 곳. 그 시절 상인들에겐 이곳도 꽃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값싼 물건을 찾아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상해 거리에도 쓸쓸한 그림자가 짙게 들이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축대의 생김생김이 예사롭지 않네요. 이런 화강석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놨네. 이것도 흔적도. 이 대문을 지탱하던 화강석이 깨지고, 저쪽 편에는 벽이 없네요. 그리고 그 길 건너로 화교학교. 저기가 벽돌. 바로 청관자리였다는 화교학교네요. 빨간 벽돌에 빨간 대문, 파란 기둥. 와, 전형적인 중국이. 청관일길에 34. 안녕. 청관의 흔적을 따라 학교에 들어가 봅니다. 운동장엔 마침 아이들이 놀고 있네요.
프라이드 환영입니다. 그 옛날 청관거리가 번성했을 때도 이렇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겠죠. 그런데 여기가 어디일까요? 재밌어요. 이게 우리나라 모든 주민센터를 한옥으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특색 있는 한옥으로 만들어 놔도. 동사무소를 지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화려한 상해거리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 야, 상해 거리 뒤에는 중국 거리. 중국 거리 뒤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골목골목이 다시 살아 있습니다. 중국풍 일색인 상해거리. 그 뒤편엔 이렇게 우리의 골목 풍경이 뒤섞여 있습니다. 역시 골목이라는 건 상상력을 자극하는 길이야. 끝날 것 같다 이어지고 끝날 것 같다 이어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겁니까? 또 있어. 미로 같은 골목은 큰 길로 이어집니다. 아, 드디어 대로로 나왔습니다. 역시 모든 골목은 대로와 연결이 되고 모든 대로는 골목과 연결이 됩니다. 오, 여기는 독특한 건물이 있네요. 아, 이 건물도 오래됐고 여기 빨간 벽돌로 정말 단장해진 건물이 있네. 아, 연결된 건물인가 보다. 에? 빨간 벽돌로 태양무역, 단정하게 인쇄 쌓아 올린 판촉, 5층 건물. 칼국수 김밥집도 하나만. 창문의 모양도 꽤 독특합니다. 아,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아, 이 돌 보세요. 이거 탄탄한 돌로. 이 건물은 바깥은 빨간 벽돌로 촘촘히 찧어서 단단해 보이지만 안을 계단을 걸어보면 이렇게 나무 소리가 나요. 뒤에 보면 나무로 만든 나무 계단입니다. 나무 계단. 오, 아, 안녕하십니까. 이 건물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90년 다 돼가요. 90년 다 돼가요? 옛날에 이게 건물 처음에 지었을 때 어떤 용도로 쓰였습니까? 몇개 건물을 하고 예. 병원에서 병원 건물이었네. 예. 아, 오래됐다. 지금은요, 이제 일반 사무실로 씁니까? 아, 나눠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야. 아, 이거 옛날식. 문고리 보세요.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문도 옛날 문 그대로 같아요. 이거 모양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문에. 이게 야무지게도 만들었네. 빨간 벽돌식 건물이 인상적인 이곳. 알고 보니 여기는 의사 최용해가 1922년에 세운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아, 막다른 거는 여기가 없네요. 여기도 아마 사무실로 썼는지 무슨 차를 끓이는 공간을 썼던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이게 문을 이렇게 됐으니까 위로 내렸다 닫았다. 오랜만에 보네요. 그런 거.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부산의 3대 병원 중 한 곳으로 꼽혔던 곳. 입원실도 40여 개나 갖춘 꽤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병상은 사라지고 이젠 사무실이 된 우리의 유산. 텅 빈 방 안엔 숨죽인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만 봐도 역사가 참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 저기 보세요. 창틀에 잡초가 살 정도니 밑은 화강석으로 야무지게 기초를 두고 차곡차곡 빨간 벽돌을 쌓아서 집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백제병원 옆 이렇게 빨간 벽돌로 쌓은 이렇게 담벼락이 빈 공간이 보입니다. 있는데
저쪽에 무슨 흔적을 보니까 이렇게 이어졌던 옛날 같은 창고 건물 형태 아닐까? 창고 같은 거. 큰 창고나 큰 시장이 여기 있었네, 그죠? 아, 맞다. 이게 알 것 같아. 명태 고방길이라고. 고방이 이렇게 사실은 창고란 뜻이니까 명태 창고길.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명태 창고였어요. 오, 저 봐. 빨간 벽돌로 꽤 큰 창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한 50m 이상 되는 데를 창고였다는 거죠, 여기가. 근처에서 장사하는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야, 딱. 이야, 창고 늘어네, 얘. 예. 오, 이거 언제 뜯었습니까? 여기 한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됐어요? 예. 이 창고 생긴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9년 정도 되었습니다. 109년. 이야, 그럼 이게 무슨 용도로 쓰였던 창고입니까, 여기가? 옛날 이제 예. 선배님들이 예. 명태 보관한다고 예. 해놓은 그 자리입니다. 아, 그래서 이 길이 이제 명태 예, 고방. 고방길. 그런데. 아, 이게 몇 평이나 될까요? 엄청 되던데. 정확하게 840평이 됩니다. 아, 840평이 단일 건물이었어요? 네네. 창고로? 예. 예. 우와, 대단하네. 저쪽에 벽 쪽에 예. 저쪽에 기둥 벽 옆에 기둥 있죠, 예, 기둥, 나무 기둥. 예, 저기 건대와 예. 외등실 때 건물 자체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저기. 그 벽돌 안에 나무를 넣은 거는 습기나 이런 거를 뭐 어떻게 예, 습기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죠? 하, 엄청나게 큰 이 창고네요. 초량동이 매립되기 전 바닷가였던 시절, 남선창고는 1900년에 지어져 명태를 보관했던 근대식 물류 창고였습니다. 부산 수산물 거래의 중심이었던 이곳. 하지만 창고는 지난해 말부터 헐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소유로 돼 있어 강제로 철거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외벽만 앙상이 남아있는 상황. 이곳이 초라한 기억으로 남을지 역사로 기록될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